여기서는 원가에게 9번부터 9, 10, 11, 12 네 문제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봅시다. 일단 옳지 않은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에서 기말과 기초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일단 메모장 잠깐 열어볼게요. 일단 내용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하는 김에 이렇게 T 그리고 T 그리고 T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죠. T 삐뚤 뭐 그렇다 보고 답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참 프로그램 좋은데 딱 정렬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일단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얘입니다.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얘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얘랑 똑같은 놈이에요. 얘랑 똑같은 놈인데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제공품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제공품이라는 놈인데 제공품에 여기가 기초, 여기가 단기, 여기가 기말. 얘 이름은 기말 제공품, 얘 이름은 기초 제공품, 얘 이름은 단기 제공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가 얘입니다. 원가 3요소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죠. 단기 총 제조 원가 3요소에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해서 그냥 여기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면 얘가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 직접 재료비는 단기 및 원재료비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원재료예요. 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원재료예요. 여기가 원재료. 자, 원재료 중에서 얘가 이제 확대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라는 자산이죠. 자산의 공식은 항상 똑같아요. 여기가 기초, 단기, 기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재료비죠. 재료비는 나중에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지는데 기말 원재료 가액 얘죠. 얘가 기초 원재료보다 작다는 말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말 원재료가 요만큼이고 기초 원재료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비교 한번 해보면 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는 자 여기는 이제 직접 재료비라고 표현을 했네요. 얘를 직접 재료비는 단기 및 원재료 얘보다 커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되게 꼬아놨네. 3번 기말 제공품 가액이 여기가 이것도 그림 그려볼까요? 자, 기말 요만큼. 자, 다시 지우고 자,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만큼 그리죠. 뭐 이만큼 그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얘는 이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가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9번의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게 해석은 9번은 아예 얘랑 다른 해석이네요. 다른 해석인데 9번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학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설명용입니다. 설명용. 여기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또 굳이 외우겠다면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전월, 보통 전월, 단기월, 뭐 전월, 성급금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현재 성급금 문제는 아니니까 당월 성급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 두 개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보통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가 전월 미지급금
여기가 당월 미지급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월이 기말이죠. 여기서 표현한 전기말은 요거고 단기말 요거고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차변에 오는 것은 갚았다죠. 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당월 지급의 부채의 감소니까 오른쪽에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당월에 이제 미지급금이 발생된 겁니다. 당월 발생해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얘를 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얘 두 개만 빼고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를 갖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그러면 단기말 미지급금 급여가 이제 얘가 전기말 미지급금 급여 얘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까요? 그림으로 얘가 1,000원이고 얘가 100원인 거죠. 이렇다면 단기 발생액은 여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 요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00원이에요. 지금 단기말 미지급이야. 그렇죠. 얘가 1,000원이고 얘가 100원이면 숫자로 봤을 때 얘는 900원이 돼야 되고 아니지. 뭐 일단은 뭐 그럼 얘가 100원이라고 했을 때 얘는 1,000원, 얘가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월 지급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9번에 4번은 잘 안 나오는 형태예요.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일단 문제에 나왔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1번, 2번, 3번만으로도 답은 4번이 나오는 형식이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네요. 제가 풀어도 오래 걸리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문제 냈으면 요거에 대한 답을 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말로 풀이한 거예요. 1번, 2번, 3번은 같은 계열의 문제고 4번은 완전 다른 형식의 문제네요. 별로 안 좋아. 이런 문제를 맞죠? 이렇게 보고 이제는 다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10번이 또 나왔네요. 금방 9번에 관련된 문제랑 좀 비슷한 계열의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얘 TTTT인데 얘를 숫자로 집어넣는 문제죠. 숫자로 집어넣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TTTTTT T 이렇게 T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단기 원재료의 재고가 증가했다고? 단기 원재료의 재고 증가해. 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재고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요거 기말에 남아 있는 것을 해석을 하시고 20 이렇게 단기 제공품 재고의 감소에 참 이 표현을 희한하겠네요. 그럼 제품이 됐다는 뜻이라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15 단기 원재료 매입액 여기에 250이라고 적고 직접 농업비는 여기는 120이라고 적고 지조간접비는 180이라고 적고 참 표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단기 제공품이 왜 감소하죠? 감소의 원인은 제품이 됐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금방 얘는 제품이 된 것으로 참 재무행위는 문제가 참 쉽게 나왔더니 원가에게는 되게 어렵게 나왔네요. 제품이 된 걸로 됨 이렇게 표현하고 원재료 재고의 의미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얘를 기말 원재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야기는 기초 원재료는 말을 안 해줬어요. 기초 원재료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0으로 보고 그럼 해석은 이렇게 돼요. 250만큼 들어왔는데 그 중에 재고가 20이 남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맞죠? 단기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다. 그럼 여기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30이 되고 얘가 230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럼 얘 값과 얘 값과 얘 값을 더하면 답이 바로 나오네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230 더하기 120 더하기 180 이렇게 하면 530이 되네요. 그러면 10번의 답은 1번이죠. 얘는 의미가 없네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문제. 문제 얘도 참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특징으로 옳은 것은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에 대한 이야기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개별원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원가는 어떻게 하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것이 종합원가고 직과 간으로 나누는 것은 개별원가. 정답은 틀렸죠? 정답 아니고 일단 단위의 종류가 일단 적고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맞죠? 정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읽어볼게요. 고객의 주문이나 자, 주문이라고 하면 개별원가죠.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문 생산 방식은 개별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을 직접 추정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 이런 말이 나오면 해도 개별 원가의 특징이 되죠.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갈게요.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방법 중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계하면 딱 떠오르는 글자는 바로 순서라는 글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에 순서가 필요하니까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맞는 말이고 답은 아니겠죠. 맞는 말이고 다음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자 순서라는 말이 나왔고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죠. 또 맞는 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영역 수술을 완전히 고려하므로 완전히 고려하는 건 뭐죠? 상호 배부법이 되겠죠. 일부만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완전히 고려가 아니라 일부만 고려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